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노련한 배우 중 한 명인 김용건은 빛나는 경력과 감정의 여정을 거치며 78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2024년 78세의 나이에 그는 10년 전에 만나 혼외정사를 통해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인정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개인적인 삶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가족의 삶을 바친 한 남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김용건은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상실과 실수, 눈물이라는 큰 슬픔도 안고 있었습니다. 1946년 5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건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지닌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과 후회가 쌓여서였는데, 특히 고경옥과의 결혼 생활의 파경,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생애 후반에 겪었던 개인적인 논란이 가장 두드러졌다. 우선 김용건 씨의 가장 큰 슬픔은 고경옥 씨와의 19년간의 결혼 생활의 파경일 것이다. 두 사람은 1977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김 씨는 배우로서 활동 초기였다. 이 결혼으로 하정우, 본명 김성훈과 차현우라는 두 재능 있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 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훌륭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김 씨와 고 씨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씨는 한 인터뷰에서 바쁜 직장 생활과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이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고 암시한 적이 있다. 그는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는 일에 쫓겨 가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배우자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완벽한 집을 지킬 수 없다는 죄책감도 포함합니다. 이혼 후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긴 밤을 보내는 동안 김 씨는 자신이 잃은 것을 생각하며 종종 울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그를 키우고 지원해 주셨던 어머니의 죽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김 씨는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가족이 빈곤에 빠졌을 때에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법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장례식 날 그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캔들인 39, 세 연하의 여성과의 불륜 사건이 그의 깊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김 씨는 75세의 나이로 13년간 비밀리에 교제해온 S씨와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씨는 당초 아이의 출생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A씨를 만나고 2021년 11월 아들을 낳은 뒤 태도를 바꿔 아이의 출산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대중의 판단을 받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는 하정우, 차현우에게 모범적인 아빠라는 이미지를 늘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개인 인터뷰에서 울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고 시인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용건 씨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의 상실과 개인적인 후회, 노년에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압박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그를 눈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용건은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의 연예계에 입문했는데 당시는 한국이 한국전쟁의 상처에서 여전히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였다. 그는 서울의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술적 배경도 없고 의지할 만한 인맥도 없었다.
초창기에는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 영화의 선구로 일했는데 어두운 스튜디오에 몇 시간씩 앉아 대사를 읽으며 적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를 조절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키웠는데 이 기술은 나중에 그의 연기 경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TV 드라마에서 이름 없는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과 진지한 업무 태도로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버스비를 낼 돈이 없어서 영화 촬영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종종 회상했습니다. 김용건의 연기는 1980년대에 영화 미녀는 괴로워 1988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가족과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의 역할을 통해 그는 이전에는 결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적 깊이를 표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는 아니었지만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김 감독의 이름은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주로 안방극장에 출연하며 1995년 영화 모래시계에서 조연이지만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는 한국 TV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버지 역을 맡은 그의 역할은 수백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어떤 이야기에도 무게감을 더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배우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용건 선수의 선수로서의 전성기는 2010년대로 당시 그는 60대였지만 여전히 뛰어난 기량과 매력을 유지했다. 그는 사랑과 희생을 다룬 감성적인 드라마인 결혼계약 2016에서 강력한 거물 역을 맡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부유하고 차가운 남자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그가 눈빛과 깊은 목소리로 내면의 혼란을 표현하는 방식에 사로잡혔는데 대화가 필요 없이도 시청자들의 눈물을 끌어낼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그 전에는 영화 시크릿 러브 어페어 2014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는데 여기서 그는 자녀들의 실수 앞에서 무기력한 부자 아버지를 연기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는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이라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건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 수많은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영화가 중간에 취소되어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1982년에 그는 야심찬 독립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그 프로젝트는 흥행에 참패했고 1년 동안 제작자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는 그 당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배달 일을 해야 했고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연기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어 이 혹독한 업계에서 성공할 만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실패는 2005년에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자 코미디에 출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획기적인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영화는 허약한 각본과 부자연스러운 연기로 인해 관객들에게 외면당했다. 비평가들은 그의 공연을 재앙이라 부르고 그가 폼을 잃었다고 말하며 그를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비난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 부정적인 기사를 다시 읽고 무력감에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익숙한 역할로 돌아가 청중의 눈에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용건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2015년 69세의 나이로 나 혼자 산다에 합류했을 때 그는 전통적인 연기와 전혀 다른 장르인 리얼리티 쇼에 적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관객이 기대하는 사랑스러운 삼촌 이미지에 맞춰 유머러스한 대사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을 한 후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울기도 했지만, 관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결혼 계약에서의 역할을 준비할 때 그는 지칠 정도로 울음 장면을 연습했는데, 감독이 컷을 소리쳤을 때에도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눈물은 그의 헌신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직업 생활로 쌓인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용건은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의할 것이라고 믿는 위대한 목표와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78세의 나이에 그는 과거를 회고하며 몸은 지치고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여전히 꿈을 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성취는 단지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인정, 유산, 가족에 대한 책임도 포함합니다. 김용건은 그의 경력 초기부터 관객뿐만 아니라 업계 동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상이나 유명한 주연을 꿈꾸지 않는다. 대신 전문가, 즉 그를 인내와 전문성의 본보기로 여기는 젊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들의 인정을 꿈꾼다. 그는 인터뷰에서 금상 트로피는 필요 없어요. 촬영장을 나갔을 때 사람들이 김용건이 잘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항상 모든 프로젝트에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떠나며, 단지 조연일지라도 캐릭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 대본을 수십 번이나 읽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가 청중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을 때 보상을 받았고, 이민호, 박신혜 등 젊은 세대 배우들에게는 영적 스승이 되었으며, 그들 역시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김용건이 항상 열망했던 또 다른 업적은 후손들에게 예술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TV 배우로 기억돼